5분이죠. 그렇지. 5분? 지금 치면 시작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박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개발자분들이실 텐데요. 저는 디자이너로서 오늘 디자이너의 코딩 도전기라는 제목의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일단은 2012년의 어느 날이었는데요. 저는 동아리에서 기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선배 한 분이 연습 구경으로 오셨는데 제가 얘기를 나누다가 시각 디자인인 걸 알게 되시자 그때 이제 디자이너를 구하고 계시던 참이어서 저는 그렇게 한 스타트업의 UI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iOS 앱 디자인을 맡아서 작업을 몇 건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애플 앱스토어 메인에 피처되는 독특한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에 너 혹시 웹에도 관심 있니?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네 하고 대답했죠. 제가 언젠가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웹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자이너를 위한 웹 이야기라는 주제로 그때부터 1대1로 수업을 받게 되었는데요. 디자이너라면 이제 HTML과 CSS부터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하셔서 그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웠으니 뭔가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제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깃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깃허브 페이지스에 G키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제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프론트엔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가 학교에 루비 온 레일즈 수업이 다른 전공에 신설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들어볼까 해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 학기 열심히는 듣고 뭔가 팀플을 열심히는 하고 재미는 있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면 레일즈 대신에 파이썬과 장고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장고 공부를 시작한 지 어느덧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 혼자 작은 심플한 프로젝트 몇 개를 만들면서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공부하던 중에 드는 몇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분야만 파도 요새 잘하기 힘든데 너 디자이너인데 그렇게 스탯 아무거나 막 찍다가 말 그대로 많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주변에서 몇 번 듣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내가 과연 백엔드까지 공부하는 게 정말 잘하는 짓인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도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낯설고 지식도 많이 습득해야 하고 익히는 시간도 꽤 걸리니까요. 그래도 그 과정에서 얻은 게 있다면 이제 디자인부터 개발까지 한 과정, 일련의 과정을 경험해 보면서 그래도 전체를 보는 시각이 약간은 생겼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개발자분들과의 소통 능력도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이게 다 재밌고 다 배우고 싶고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으니까 일단은 계속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요새는 일일 커밋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한번 올려보고 싶어서 앞으로는 이제 배포도 한번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딩을 배우기 전과 후에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디자이너분이나 코딩에 관심 있는 비전공자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의 호기심이 이끈 대로 한 번쯤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분이 되게 훌륭하게 끝내주시긴 했지만 박수를 치시면 시간이 지연돼서 되게 지연되니까 안 하시는 게 끝나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미 설이라는 사람이고요. 현재
이 Summarize 3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세 줄로 어떤 문서를 자동으로 세 줄로 요약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summarize3.herokuapp.com으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바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고로 이루어져 있고요. 문서 요약 하나 예제를 들어보면은 파이콘 성명서를 요약을 해본 건데 잘 요약이 되었나요? 이 자동으로 요약을 한 거거든요. 뭔가 사람이 손이 쓰지 않고. 그래서 뭔가 이걸 만들고 그냥 공개를 했는데 되게 막 트위터에서도 RT가 많이 되고 그리고 뭔가 기사도 되게 떴더라고요. 사실 뭔가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낡은 알고리즘이고 이게 막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게 되게 신기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텍스트랭크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이 텍스트랭크 알고리즘은 그리고 이렇게 문서 요약해주는 게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낡았는데 어쩌다 보니 좀 뭔가 막 RT도 많이 되고 기사도 뜨고 그래서 좀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처음에는 이 텍스트랭크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는 그냥 페이지랭크 이 식 혹시 익숙하시나요? 페이지랭크 알고리즘 식인데 어떤 문서가 다른 문서를 참고하려면은 걔한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랭크의 값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뭔가 댐핑도 되고 그러면서 페이지에 랭크를 쌓는 건데 이거를 페이지 대신에 문장에게 적용을 시킨 게 텍스트랭크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랭크는 그냥 페이지랭크랑 완전히 거의 똑같은데 거기서 어떤 어떤 중요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게 뭔가 리퍼를 한다면은 그 문장이 그 중요도를 약간 얻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문장을 참조한다는 걸 어떻게 설계를 할까 그래서 좀 가정을 해봤는데 이거는 두 문장이 어떤 명사를 공유한다면은 이 문장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 사실 이건 좀 좋은 가정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뽑고 그리고 명사가 얼마나 겹치는지 자카르드 시뮬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고 이 0.333이라는 값이 이제 두 문장에게 나눠져서 시메트릭하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파이썬에 네트워크X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에 넣고 그냥 돌리면은 깔끔하게 되게 잘 나와요. 페이지랭크가 구현된 라이브러리라서. 그래서 실제로 적용을 해본 건데 이거는 논문인데요. 논문도 그러니까 아까 가정한 그 두 문장이 명사를 공유하면 어쩌고저쩌고가 좋은 가정이라고 할 수 없지만 논문을 돌려봤는데도 뭔가 나름 괜찮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만들고 나서 사실은 막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막 되게 좀 좋아했었고 첫날에는 대충 2만 문서 정도가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 서버에. 그래가지고 되게 막 트래픽도 많이 발생하고 헤로쿠로 했었는데 헤로쿠 그 기본 다이노로 하니까 막 버티지도 못하고 그래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서버도 좀 더 좋은 걸로 바꾸고 결국 뭔가 광고도 못 따라가지고 한 푼도 못 벌었지만 그래서 좀 더 좋은 요약기를 만들 수 없을까 좀 개인적으로 고민을 몇 번 해봤는데 일단 이 텍스트랭크에서 쓰인 가정 같은 경우를 좀 더 뭐 발달을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뉴럴네트 요즘 뜨는 딥러닝을 활용해가지고 요약을 한다거나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발전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완전 최근에 스테이트 오브 아트로 나오고 있는 어떤 문서 요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기사를 요약해가지고 누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까지 요약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래디셔널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많이 써가지고 중국어나 영어 이런데 연구가 많이 된 것만 되기 때문에 아직 한국어는 그런 것까지는 좀 바라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누군가 뭔가 연구를 한다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 텍스트랭크 한국어 버전에 대해서 구현을 해놓은 거를 열심히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차례차례 블로그에 설명을 했고요. 홍보입니다. 그리고 깃허브에도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서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요. PR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웹 켜서 pip install 텍스트랭커 하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뿅 하고 문장이 요약이 됩니다. 네, 레퍼런스고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위터로 문의 주시면 질문은 트위터로. 감사합니다. Handle is better. Okay. This one is bigger. Okay. This computer you're using or? No. Oh no. Okay.
That's not mine. 왜 있어? 다음 Well, you're not gonna speak about Summarize 3 because you're already done. Okay. Oh, no, that's that. 아니. 오케이. Just follow mine. All right. Sounds okay. Creativity and software development. Probably, guys are not going to speak so much about software development, but just a few tips or a few things that are in my thoughts. How many of you have been struggle with a problem for days or many days? I mean, many of us, isn't it? Well, I think it's happened to all programmers, like me or like you guys. Just for example, I mean, I've been, this just, well, it doesn't look really good. But it's happened to me a few days ago, and I've been struggling like 2 days with this, and it was a simple problem. And finally, sometimes I spend, it's just to give you an example, sometimes I spend like 1, 2, 3 days stuck in a problem, and then working very hard and not sleeping well, and then finally no any result. Then I give up, I take a nap, and suddenly when I wake up, well, the answer is over there. So I say, oh my gosh. So I realized that I'm also influenced by some people that have studied about this, that better ideas come from not working and relaxed moments. So it means that why do not sleep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problem? Well, it doesn't work like that. It doesn't work like that. Because how can? Just to give you examples. For example, Einstein used to play violin when he was tired. Steve Jobs studied calligraphy before. Isaac Newton, the classic problem when the apple fell down in his head. And Alva Edison used to sit straight in a chair with 2 balls in the hand. So he's almost sleeping, and then the ball fell down, and then he wake up. So what I want to say about all these things, that different things they were doing straight. So it's a different way to see. It means to do something different of you are doing in the moment. There's 2 speeches I strongly recommend about these things. One is My Struggle of Insight from Jill Bolte Taylor, and another one is Do Schools Kills Creativity from Ken Robinson. Ken Robinson my observations about his speech is he's telling how formal education teaches to think as a machine. You know, but basically it's teaching us how to think as a computer, but we are not a computer. So it's still that some things that computer cannot do and we humans can do. I mean, the computer is still not creative. I mean, getting very close to that, but still we have that job. And he also speak about different kind of intelligence. So I pick up the logo, the lemma of this icon, which is respect diversity. Yes. Just to make empathy with you guys. So Jill Bolte Taylor, she actually showed the brain in her speech with the 2 hemispheres. The sage is clearly separated. You can see over there in the picture, it's clearly separated, both hemispheres of the brain. And she said that the left hemisphere is work like a serial processor, and the right hemisphere is work like a parallel processor. So what does this mean about? And I think I'm gonna be running out of time to read all of this, but it's pretty much like the right hemisphere, it works. So she got a stroke, a mental stroke, and her left hemisphere is stopped to work. So she was pretty much thinking all the world or seeing all the world with the right hemisphere. So it means right hemisphere of the brain is speak most about connection with the world, like no boundaries,
like we are together, everything is good, all about the present. And the left hemisphere is all about what we usually do, like taking care of the past, the present, the past, the future, the things we need to. And we are pretty much all the time in the left hemisphere, so I need to go faster. How do I can connect more with the right hemisphere of the brain? So, just a few tips: sport, meditation, yoga, tai chi, martial arts, doing arts. Oh, it means that we should not work? No. In my opinion, it's not related with not to work hard, it's about to have a balanced life. Okay,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대인하고요. 이번에 한자 단어를 검색할 수 있는 텔레그램 봇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후기에 대해서 이번 파이썬 에이펙 2016 라이팅 토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유니코드 이제 컨소시엄의 어댑티드 캐릭터스 이제 이벤트에서 $100를 기부하고 제가 좋아하는 글자인 덕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니코드 컨소시엄에서 이런 마크를 주고 거기 이제 사이트에서 제 이름이 이제 걸린 이제 글자에 대해서 제 이름 걸린 거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이 텔레그램 봇을 만들어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파이썬을 잘 모릅니다. 저는 원래 보통은 이제 MVC 개발자를 시작해가지고 보통 파이썬을 만져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파이썬이 뭘까 해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클리앙이라는 사이트에서 텔레그램 봇을 만들었다는 걸 보고 나서 텔레그램 봇을 만드는데 파이썬으로 아주 쉽게 만들었다 이런 걸 보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파이썬으로 한번 텔레그램 봇을 만들어볼까? 라는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텔레그램 봇에 대해서 제가 2가지 버전을 만들었는데요. 영어 버전은 CJKV 봇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었고 밑에 한국어 버전은 CJKV 언더바 코리안 봇이라고 봇이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제 슬라이드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결과물인데요. 제가 이제 봇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등록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뜨고 거기 안녕 문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말 이제 표시도 강하고요. 한국어 버전에도 시작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뜨면서 거기에 봇이 어떤 거다 하고 도움말 입력하면 도움말 명령어에 대해서 이제 문명어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만들게 된 거는 한자가 이제 차이니스 캐릭터인데 번체로는 한자, 간체로는 한자, 그다음에 대만에서 쓰고 있는 주음보로는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중국 대륙에서 쓰고 있는 한어 병원에서는 한자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한자, 일본어에서는 칸지라고 있고 밑에 베트남어로 이렇게 부른다는데 저는 베트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자 문학권이 있는데 동아시아 나라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한국, 그 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이제 베트남, 일본 이 나라들이 한자를 쓰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이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한자 문화권을 묶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자를 쓰고 있으니까 한번 중국어로 한자 검색해보고 일본어로 한번 중국어 검색해보고 베트남 쪽에서도 한자 검색해가지고 여러 나라에서는 어떤 뜻이 쓰는지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봇을 만들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자 사전 링크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한자 사전에 관련해서는 네이버 한자 사전 이용해서 네이버 한자 사전 링크를 찾아보고 일본어 사전 같은 경우는 웨블리어라는 사이트하고 지소라는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어 사전 같은 경우는 추놈이라는 베트남어 한자에 대한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찾아봤고, 그 다음에 중국어 사전도 찾아봤습니다. 중국 대륙 사람들이 만든 ZDIG이라는 사이트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대만에서 쓰고 대만 교육부에서 만든 그 사전 링크를 통해서 사전 내용을 통해가지고 만든 대만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오에딕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글리프 위키라고 있는데요. 그건 한자 서체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정리한 위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어, 한국어, 일본어 전체에 대한 자료도 있길래 제가 이제 링크를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코드 컨소시엄의 유니한 데이터베이스 두꺼비라는 걸로 찾아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자 정의가 유니코드가 이제 한중일 통합 한자를 정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하는 내용을 유니한 데이터베이스라고 정의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다음 밑에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치세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치세 이거 가지고 제가 유니코드에 이제 코드 포인트하고 코드 포인트 찾아보고 다음에 거기 패턴들을 찾아봤습니다. 패턴들 찾아봐서 파이썬은 이제 앞에 넘어가가지고 해놓고하고 텔레그램 API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텔레그램 이제 등록한 다음에 봇을 이제 등록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밑붐에듀 곽재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타트업의 대표고요. 밑붐이라고 아시면 이게 순우리말로 밑부다에서 왔는데 예쁨이라는 이쁨하고 비슷하죠. 믿음성 있다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저는 창업한 스토리를 얘기하면 좀 긴데요. 짧게 얘기해서 재작년에 창업을 해가지고 제가 알던 친구들과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친구들과 헤어지고 작년에 그 알던 분과 또 국가과제로 교육 쪽 사업을 국가 사업을 하게 돼가지고 과제를 1년 동안 하고 과제 끝나고 폐업을 하고 지금 서비스를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걸 드디어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채팅방에도 써놨는데 밑붐 단어라고 그래서 단어를 외우는 프로그램이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 있고요. 지금 애플 서비스는 지금 현재 제작 중으로 좀 있으면 올라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서비스냐면 단어를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가 외우고 싶은 단어를 쓰면 그 단어와 연관되어 있는 그림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단어의 영영사전의 뜻이 나오게 되고요. 외울 때는 그림들을 보면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림으로 먼저 보면서 외우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영어를 다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공부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청중이 되게 많은 걸 보고 제가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거를 유튜브에도 서비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밑붐 에듀를 검색을 하시면 제가 모든 그 외우는 과정과 그 외운 거를 영영사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전부 제가 캡처 녹음을 해가지고 다 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익 단어를 기준으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 바로 유튜브로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자기가 외우고 싶은 단어가 있는 분들은 그 앱이나 웹 지금 제가 채팅방에 쓴 그 mippum.com으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거기서 해도 됩니다. 저는 지금 서비스 런칭을 하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연구소로 지금 면접을 보고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마 취직을 하고 나서도 지금 퇴근 후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 계속 서비스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 목표는 사실 영단어 학습기는 아니고 그 음악과 관련된 교육을 만들고 싶었는데 어떻게 시장을 영어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우선은 영단어 학습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면서도 서비스를 확장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게 제 꿈이고 계속 같이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도 들어가셔서 그 네이버 카페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 서비스 들어가시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조언을 하실 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해주셔도 됩니다. 단지 좀 서비스가 전부 다 제가 개발을 했는데 AWS에 올라가 있고 장고, 엔진X, 스태틱 서버, 그리고 DB 서버, DB도 MySQL하고 몽고DB가 올라가 있는데 전부 나노 패키지 하나에 전부 다 구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하시면 좀 많이 느릴 수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돈을 좀 벌면은 이제 RDS로 옮기고 좀 서버도 확장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라이트닝 토크는 다 끝났고요. 오늘 세션은 다 끝나는데 한 가지 이거 내일 꼭 가지고 오셔야 내일 참가가 됩니다. 제발 please bring your name card please. Yeah? Yeah, I did. Yeah, please bring your name card tomorrow.